네, M&A 소식 시간입니다. 김영진 M&A 연구소의 김영진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준비한 소식 예금보험공사에서 이 메리츠 종금증권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발표했다라는 소식이라고 하는데 먼저 전반적인 개요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네, 1차 매각할 때 작년에 1차 매각할 때는 두 개 업체가 이제 들어왔었고요. 네. 요번에 2차 매각 때 증권사 3개와 사모투자펀드 3개, 6개가 들어왔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흥행에 성공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M&A 업계에서는 빈 껍데기였다 이렇게 보고 있는 IM투자증권 M&A 건입니다. 네. IM투자증권이 그 시장에 나오게 된 배경은요. 모 기업이 예전에 솔로몬 저축은행이었었죠. 예전에 골드뱅크가 갖고 있었던 골드 저축은행을 인수해 갖고서 이제 사세를 키웠던 회사였었는데 이 회사가 2012년 4월 달에 영업 정지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금보험공사에서는 어떤 작업을 하냐면요. 저축은행은 가계은행을 만들어 갖고선 자산과 양호한 부채를 갖다 그쪽으로 이전을 하고요. 계열회사인 증권회사는 예금보험사 관리하에 매각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1차 매각, 금년에 2차 매각 해갖고선 메리츠 종금증권으로다가 우선 순위 대상자가 지정이 된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금융당국에서 작년 12월 달에 워낙 국내 증권 회사들이 상당히 규모가 적은 회사들이 많다 해갖고선 M&A 촉진 방안을 갖다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M&A로다가 증권회사의 규모를 갖다 키운 회사들한테 막대한 인센티브를 갖다 부여하게 되거든요. 이런 인센티브 부여 정책이 요번 IM투자증권에 좀 맥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리츠 증권이 만약에 요번에 IM투자증권을 인수하게 되면은요, 개인연금 신탁 업무를 갖다가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헤지펀드 운영업에 뛰어들게 됩니다. 이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지금 뛰어든 상황이고요. 세 번째는 한진그룹이 2000년도에 2010년도에 분할이 됐죠. 형제지간에 3개 계열회사로다가 분할이 됩니다. 그 중에 이제 메리츠 금융그룹이 이제 나오게 됐는데 그 이후부터 메리츠 금융 그룹은 M&A로다가 사사를 갖다가 상당히 키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도 아마 우리 금융지주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우리 금융지주의 주요 계열사 매각할 때마다 단골로다가 나왔던 회사 중에 하나가 메리츠 금융지주의 계열 회사들이었었습니다. 네, 소형 증권사라고 할 수 있는 IM투자증권의 M&A 소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먼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메리츠 종금증권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도 M&A 작업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떤 역사를 거쳤나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열 분리하고 난 다음에 금융회사를 본격적으로 M&A를 하겠다 해각선 했는데요. 2005년도에 들어와서 메리츠 투자 자문이라는 회사를 갖다가 매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35억 정도의 매각이 됐고요. 2006년도에 한불종금이라는 종금회사가 있었습니다. 그걸 갖다가 2,778억 정도에 이제 인수를 해갖고선 이 한불종금이 종국에는 이 메리츠 증권과 이제 합병해 갖고서 메리츠 종금증권으로다가 거듭나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계속적으로 M&A 이슈가 될 수 있는 금융회사가 나올 때마다 메리츠 그룹은 지금 뛰어든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워낙에 요즘에 증권사들이 많다 보니까 M&A를 활성화해서 좀 대형화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증권계의 M&A 그동안 어떻게 이루어져 왔나요? 상당히 많이 했었죠. 그렇죠. 이 자리에 나와갖고선도 이제 여러 번 이제 증권사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요. 2006년도에 이 자리에 나와갖고선 한번 말씀드렸죠. 유진그룹이 그 당시에 신영균 씨랑 경합을 해갖고선 서울증권을 갖다 인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오늘 말씀드리는 솔로몬 저축은행이 KGI 증권을 갖다 인수했었고요. 2008년도에 상당히 러쉬를 갖다 이루게 됩니다. 2008년도에는 국민은행이 한누리 투자증권이라는 소형증권사를 갖다가 2,600억 정도에 인수를 했었고요. 3월 달에는 현대자동차그룹이 신흥증권을 인수했고 그다음에 7월 달에 가서는 현대중공업이 CJ 투자증권을 갖다가 7천억이 넘는 금액에 인수를 하게 됩니다. 2010년도에 들어가서는 하나증권이 프루덴셜 투자증권을 갖다 인수를 했고요. 금년도죠. 금년도에 또 이제 러쉬를 갖다 이루게 되는데요. 3월 달에 동양증권이 대만의 유안타에 넘어갔었죠. 그 당시에 구주가
1250억 정도에 넘어갔습니다. 그다음에 4월 달에 NH투자증권이 우리투자증권을 갖다 인수를 했었는데 1조 원이 안 됐습니다. 9,468억 정도에 인수를 했었고요. 2014년 6월 달이죠. KG금융지주가 LIG 화재를 갖다가 인수하면서 거기에 이제 패키지로다가 묶었던 LIG 투자증권 인수가 거의 확정된 상황이고요. 오늘 말씀드리는 메리츠증권이 IM투자증권, 그다음에 현대증권이 지금 작업 중에 있죠. 이후에는 아마 대우증권 작업이 계속적으로 아마 나오게 될 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후에 산업의 재편 과정에 대해서도 또 알아보겠고, 일단 IM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지분 구조라든지 자산의 현황이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되겠습니까? 네, 자산이 2조 8천억이 넘는 회사입니다. 예. 그다음에 부채가 2조 4천억 정도고요. 자기자본이 이번 M&A 딜에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3,697억입니다. 왜 이렇게 자기 자본이 중요하냐면은 3천억이 넘는 증권 회사를 인수해서 합병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인센티브가 상당히 많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메리츠가 아마 이렇게 이 IM투자증권을 갖다 인수하게 됐는데요. 두 회사의 자기 자본, 메리츠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자기 자본은 7,215억이거든요. 그래서 두 회사 합병이 되게 되면 1조가 넘는 회사이기 때문에요. 국내 증권업계 랭킹 10위권 내에 진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영업이익이 75억, 1분기에 75억을 갖다 이룩했고요. 단기 순이익이 1분기에 순이익이 53억을 갖다가 남긴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개인 금융보다는요 기업 금융이 강한 증권사입니다. 이 회사의 그 지분 구조를 보게 되면요 SM 파트너스가 49.81%를 갖다 보이고 있고요. 신한은행이 6.37%, 우리사주조합이 2.79%, 마이에스의 펀드가 2.27%, 이 마이에스 펀드와 SMM 파트너스가 갖고 있는 지분 52.08%가 이번 딜의 지분 매각 대상입니다. 나머지 주주분들이 갖고 있는 게 38.76%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M&A 건 어떻게 앞으로 진행이 될까요? 어떤 계획을 하세요? 방식은 구주 인수 방식입니다. 이제 구주 인수 방식이 어떤 딜인지는 아마 시청자들도 많이 들으셔서, 아실 거고요. 지분 52.08%와 경영권을 갖고 가는 구도이고요. 예상 인수가, 이 회사는 상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인수자가 이제 적어내는 금액이 이제 상당히 좌우하게 되거든요. 메리츠가 아마 인수가를 갖다가 적어낸 게 1,700억이 넘는 걸로다가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700억에 통상적인 실사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5% 정도의 가격 조정을 갖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700억대의 인수가 될 거로 보여지고 있고요. 작업 기간은 7월 달서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아마 빠르게 아마 진행이 될 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까지 금융당국의 승인이 다 떨어질 거로 다 보여지고 있고요. 이렇게 됐을 때 다시 한번 메리츠 투자증권은 중견증권사로다가 아마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로다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증권업계의 M&A를 통한 산업 재편 과정, 그중에서도 IM투자증권의 M&A 소식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 다뤄봤습니다. 김영진 M&A 연구소의 김영진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